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세력들이 바닥을 길게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매집이 형성되고 난 뒤에 상승에 전환될 때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올리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대한금속이라든지 일진홀딩스, SNK폴리텍, DMS 이런 친구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하락이 어느 순간 멈추고 난 뒤에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죠.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자,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돌파가 일어나죠. 돌파 일어날 때 이때가 또 매수의 타이밍일 수 있고, 한번 오르고 난 뒤에 이런 눌림목 때도 충분히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또 마찬가지 이 박스의 하단에서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는 돌파 구간, 추세를 돌려내서 다시 윗방향으로 돌파하는 이 구간도 매수의 타이밍을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QSI라는 차트입니다. 자, 이 친구는 기존에 12,000원 정도를 찍고 난 뒤에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초록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 이평선을 보면 1년 평균치 22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았는데요. 자, 강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돼서 저점이 더 이상 낮춰지지 않는 거죠. 자, 고점 연결합니다. 그리고 저점 연결합니다. 자, 저점이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요거는 뭐 오버슈팅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하락의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를 맞고 난 뒤에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되는 하락의 추세인데, 돌파가 나왔죠. 이 돌파가 나왔을 때 그때가 우리가 매수의 타이밍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점을 더 이상 이전 저점보다 낮추지 않고 저점을 올리고 있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박스를 만들어서 바닥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다는 거죠. 그 횡보의 기간은 은근히 깁니다. 1년 정도 되는 횡보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파를 할 때 혹은 상승이 이제 전환될 때 그동안 이 박스 기간 동안 없었던 가장 큰 거래 대금과 함께 이제 폭발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첫 번째 상승, 그리고 옆으로 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 1차 상승, 2차 상승, 이런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우리가 좀 찾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박스 안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 자, 이런 선이죠. 이런 선을 돌파할 때 이때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돌파도 분명히 이런 윗꼬리가 아니라 캔들이 완전히 몸통이 돌파되고 난 뒤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접근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데 상승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요. 돌파가 6월 초에 났으니까 7월 초, 8월 초 벌써 두 달이 넘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QSI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럼 QSI를 봤는데 또 비슷한 그런 차트의 모양으로 바닥에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의료기구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센스, 이제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기나긴 주봉을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크네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저점을 연결하니까 이런 선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우리가 느껴지듯이 박스가 만들어지죠. 31,000원에서 계속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7,900원이죠. 3만원, 31,000원 일단은 터치를 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저점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잡아주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떨어졌긴 했지만요, 주봉상. 그 다음 저점은 여기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고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상방으로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충분히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아직 박스 횡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돌파해서 여기서 1차적인 매수 구간이지만 다시 눌렀다가 자, 이 추세선을 따라서 눌렀다가 여기 추세 맞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 가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자, 타이밍상 지금 올라가면서 31,000원 정도는 좀 터치하러 갈 가능성은 윗골이라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의 모양입니다.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선이 이렇게 그어졌죠. 추세선 이렇게 그어졌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추세선 고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이렇게도 그어 볼 수가 있죠. 네, 바로 밑인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뭐 어찌됐든 이렇게 했을 때 안전한 매수의 구간은 이 자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리, 그죠? 그리고 한 뒤 횡보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꾹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여기를 돌파하는 캔들상 완전히 종가상 몸통이 딱 돌파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좀 노려서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날 만한 1차의 상승, 그 다음에 2차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좀 노려봐도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은 이쯤이 이전 고점이죠. 이 부분이 대충 이전 고점인데 한 4만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일단은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돌파가 나오면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센스 봤으면요. 또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 디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뭐 주봉을 먼저 봅시다. 자, 고점을 연결해서 이거 꼭 이게 남선 알루미늄의 주봉이랑 비슷한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뭐 대충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선이 뭐 좀 안 맞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오르고 난 뒤에 이전에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 오르고 난 뒤에 박스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들어 올리고 난 뒤에 박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박스는 이전 만들어진 박스보다 더 정교하고 이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자, 저점이 뭐 대충 뭐 요런 식이지만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죠. 자, 거래 대금도 좀 들어왔고요. 이 거래 대금이 이전에 높았던 거래 대금만큼이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돌파할 때는 조금 더 돌파하고 더 올릴 때는 좀 더 큰 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죠. 자, 요런 모양입니다. 대충 보니까요, 한 4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점은 45,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자, 이게 음봉으로 돌파를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떨어졌어요. 살짝 눌렀는데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갈지 혹은 여기서 다시 돌려가지고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자, 여기를 뻥 뚫어주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에 이제 다시 한번 시그널이 지금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돌파가 일어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뭐 QSI처럼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슬람 임플란트가 디오처럼 강하게 올라갔었죠. 오스템 임플란트죠.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있다가 돌파가 나왔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일봉입니다.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죠. 중국에서 괜찮은 그런 실적을 나오겠다는 어떤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작년 말에 폭락할 때 얘는 잘 견뎌냈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까지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그런 즉슨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오른다고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계속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거고요. 자, 자 찍었어요. 자 저점 찍었습니다. 고점 찍었는데 그 다음 고점이 떨어졌어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다음 고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여기가 깨지고 난 뒤에는 이 지지가 저항선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만약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한 50% 수익권이었는데 지금 이게 깨지면서 지금 내 수익금이 뭐 28%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는데, 멘붕이 오지만 이런 수익금도 빨리빨리 챙기는 게 그게 매매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면 마이너스죠. 여기서 잘 잡아놓고서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데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언제 또 회복하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자, 디오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급등을 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자, 햇볕이 여기 있을 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햇볕이 쬐는 공간, 이 공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여기가 이제 넘어가고 난 뒤에 여기 그늘에서는 웬만하면은 손대지 말자. 왜냐, 수익을 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을 또 공략하면 충분히 또 우리가 뭐 작게는 뭐 5%, 많게는 뭐 한 80% 혹은 100% 정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기보다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올리고 있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찾고 접근을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남는 관계로 빨리빨리 이야기했죠. 시간이 좀 남는 관계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센스하고 디오도 봤고요. 그러면 해마로푸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마로푸드의 주봉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인데요,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희한하게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자리, 그죠? 돌파하지 못한 이 아래에서 잡는다는 거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를 항상 잡아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주식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예측입니다. 맞고 갑자기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를 돌파한다는 거는 뭔가 어떤 강한 에너지가 들어갔고요, 돈이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여기 이제 이거를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물량을 많이 가진 세력들이 여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떨어뜨리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보다는 훨씬 더 그 확률이 적다는 거죠.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이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자, 이번에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습니다. 다시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가 나왔죠. 사실 여기가 이쁜 매수의 자리인데, 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상식적인 면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박스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 이 자리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누군가가 더 사서 올려내지 않고 눌렀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매물대가 뭐 형성이 돼 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물량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거를 계속 이렇게 추세 따라서 오르는 거를 눌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데 이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돌파죠.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기 상단선까지, 욕심을 부리자면 이 상단선까지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캔들의 움직임과 추세를 봐야 되겠죠.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괜찮아요. 지금 보았을 때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누적 3개월치 누적을 봤을 때 6개월치 누적을 볼까요? 자, 개인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하고 외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건데, 뭐 긍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트 일봉을 한번 볼게요. 뻔한 이야기죠.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2018년, 자 여기가 깨진 자리가 언제냐면 2018년 9월입니다. 2018년 9월부터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박스를 만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였던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추세가 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세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예전에도 추세 매매를 많이 했었죠. 네. 이거는 급락이 쫙 나오는 거라 여기에는 추세가 없습니다. 여기는 추세가 없고, 자 여기서부터 추세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얘가 뭐 다시 이렇게 누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대충 이제 이렇게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올리는 어떤 그런 모양 속에 이런 추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추세가 위로 딱 돌파될 때 이때는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만약에 얘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산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지금 박스의 돌파, 이전의 고점에서 다시 맞고 옆으로 좀 횡보했다가 할 수 있는데, 돌파가 나왔다는 거는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날 종가상으로도 자, 이게 돌파하면서 마무리된 이 캔들, 이때도 충분히 뭐 종가상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주식은 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뿐이고, 만약에 그 대응이 맞지 않다면은 얼른 수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얼른 대응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주식에 있어서 중요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만약에 이런 그 박스 횡보기에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상승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양이, 그런 패턴의 모양들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바로 요 전에 만든, 어제 혹은 그저께 만든 급등주들의 상승의 패턴이라는 그런 내용에 만들어진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